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터질 게 터졌다. 긴급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바로 좀 공개를 좀 해드릴 텐데, 오늘 이제 현대차 관련된 악재 소식이 주말 사이에 좀 들리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이제 배터리 3사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까지 각각 4%, 5%, 2%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신소재 등 관련주들의 이제 하락이 7에서 10% 구간까지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 기아도 2% 이상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자동차 업종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성장성을 높게 보고서 판단해서 진입을 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팩트들을 체크해드리고 그 팩트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뉴스 나온 건데요. 현대차 그룹 전기차 부품 감산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슈를 좀 보게 되면 협력사에 보다 최대 20%가량을 줄여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수요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근데 골자들만 딱 보지 마시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GV70 니로 플러스, 그죠? 판매 정체 여파에 따라서 3분기에 일시적으로 조절, 그죠? 여기서 나오지만 일시적인 좀 조절을 해달라라는 부분. 업계에서는 생산 목표 매출에 차질이 우려가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관련해서 이후에 증거사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서 코멘트들을 좀 남겼는데 일단 목표치에 달성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연내 목표치는 현대차, 기아 둘 다 달성할 거예요. 그죠? 달성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니로 플러스, 하다못해 뭐 제네시스 GV60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금 상당히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작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까지는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려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멘탈이 좀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또 팩트를 한번 체크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중국 배터리와 우리나라 배터리의 점유율 발표가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7월달 것까지 일단 저희가 합산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물론 이거 뭡니까? 중국 시장 제외시킨 거예요. 왜 제외시키죠? 중국은 자체 배터리 씁니다. 그죠? 우리나라 거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순위가 매겨지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22년도만 하더라도 26.5%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41. 그죠? 확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점유율로 보더라도 지금 28.9에서 28.7. 잘 유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반면에 CATL 같은 경우는 20.5에서 27.2%로 중국산 배터리에 정말 엄청나게 고공행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지금 중국은 아시겠지만 저가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전 세계에 지금 납품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뭐 SK 온도 있고 지금 삼성 SDI도 있겠지만 이것을 합산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CATL 단일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 일단은 수요 자체가 어때요? 그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까지 성장성이 굉장히 월별로 계속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1개월, 3개월도 쉬는 구간 없이 계속 고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갖춰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잠깐의 정체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좀 나와주고 있지만 중국산이 너무 우리나라 배터리를 압도해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그런 구간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이제 기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좀 가져와 봤고요. 자, 그리고 상반기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본다 하더라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어쨌든 BYD가 잘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BYD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자,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2등인데 13%에서 지금 14%까지 좀 올라왔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중국 시장을 제외시키고 보면 테슬라가 단연 1등입니다. 그죠? 근데 일단 중국 시장 껴서 본다 하더라도 테슬라는 지금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라는 게 이제 팩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도 마찬가지. 지금 시장 점유율이 다소 1% 정도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현기차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현기차도 마찬가지. 지금 4.3%로 조금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선방할 것으로 인해서 신차 출시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만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상 중국만 무조건 성장한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 이렇게 이제 재고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반도체에서도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재고죠, 재고. 왜 재고가 중요해요? 재고가 중요한 이유는 수요라는 것은 갑자기 급증했다가 갑자기 꺾입니다. 근데 이 수요를 정확하게 딱 수치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죠. 그죠? 갑자기 내가 오늘 뭐 삼겹살을 먹고 싶었는데 내일은 또 삼겹살을 먹고 싶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겹살에 대한 이런 수요가 어떻게 뭐 사람의 심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요가 무조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고를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가격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곤 하는데 지금 현재 어때요? 자동차 지금 재고량은 어떻습니까? 재고량은 지금 이거 오른쪽 표 이거 보시는 대로 어때요? 올랐다가 쭉 빠졌죠.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재고량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아직은 1개월 중반대라고 합니다. 1개월 중반대라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2개월 중반이 적정 재고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다. 이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판매가 어느 정도 감소되더라도 메이저급 업체가 이제 판매가 견조하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현기차 같은 경우도 메이저급 업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추이인데 역시나 쭉 우상향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어때요? 전체적으로 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전기차 판매 비중이 지금 10%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간 10%인데요. 앞으로 20%, 유럽처럼 30%, 40%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지금 위기다. 혹은 지금 뭐 전기차는 앞으로 이렇게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억측에 불과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기업들 지금 현재 주가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대차입니다.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현대차, 기아는 지금 현재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에도 고속 성장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실제 이제 실적이라는 수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2조 때 찍혔던 회사가 6조, 9조, 14조 이렇게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앞으로 연간 기대치 성장은 요거보다는 조금 낮아져서 앞으로 약 한 3년 정도는 거의 비슷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른 차량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현대차, 기아를 더 높게 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는 PR이 100배가 넘죠. 자, GM, 포드 이런 것들이 지금 PER 8배에서 많게는 11배 정도까지 부여받고 있어요. 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10.8배 정도 됩니다. 도요타가 9.9배, 혼다가 12.5배. 자, 근데 현대차, 기아 몇 배예요? 3배입니다. 3배. 자, PER이 3배예요. 3점 뭐 몇 배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보고서 비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참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적인 부분들도 좀 있지만 사실 로봇 같은 경우도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룹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여기 그나마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끼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PER 수치 너무나 크게 차이 나고 자동차 업종 평균 PER이 지금 10배예요. 10배. 조금 더 낮은 경우는 8배까지도 갑니다. 자, 근데 2배 이상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주가가 하방 경직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직은 지금 뭐 이렇게 추세가 꺾여서 앞으로 굉장히 크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오늘 좀 주가가 빠지긴 했어요. 단기 이평선은 모두 다 지금 이탈하고 지금 이제 중기 이평선까지도 가고 있는데 지금 현 구간에서는 저는 에코프로 BM은 아시겠지만 PER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반해서 우리 LNF는 어때요? 오늘도 주가가 7% 조정을 받았지만 이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PER은 너무나 저렴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25년도 이제 그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곤 하는데 단기 순이익 25년도 거를 내다보고서 우리가 예측을 좀 해봤을 때 이제 PER 10배예요. 10배. 너무나 저렴한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과 캐파 증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아마 곧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는 한 9월달 빠르면 9월 안에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나오게 되었을 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이 공매도 세력들이 죽어나는 이런 상황이 한번 발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도 최근에 주가가 24만원대 다시 이렇게 좀 빠지는 경향들이 좀 높다 보니까 어때요? 공매도를 지금 18%까지 치고 있습니다. 자, 28만원까지 주가가 갔을 때에는 오히려 공매도가 줄었어요. 그죠? 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쇼커버를 언제 쳐야 될지 모르고 추세 자체가 살아있게 이렇게 쭉쭉쭉쭉 우상향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잠깐의 단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재반등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공매도 세력도 절대 공매도를 안 한다. 오히려 늘리는 시점은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때, 그죠? 오히려 더 떨어져라 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서 공매도 세력이 한 번에 정말 큰 타격을 받고서 정말 파산할 정도로 쇼커버 숏 스퀴즈 물량이 들어왔듯이 우리 LNF 역시 지금 여러 가지 악재 조건들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면서 펀더멘탈적이든 수급적인 요인이든 35만원, 36만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굉장히 크게 단기적으로 더 퍼포먼스가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왜 걱정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이평선 이제 다 빠졌는데 추세 이거 다 이탈한 거 아닙니까? 라는 구간까지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LNF는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번 2분기 실적이 조금 어닝 쇼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4분기를 기대한다. 이제 레포트들을 보면 내년도 실적을 기대한다. 혹은 원래부터 양극재는 내년 25년도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뭐 거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될 때마다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예전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이 주봉상 보더라도 한 주에 30% 가까운 상승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 50% 올리는데 언제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양극재 섹터 특성상 워낙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2주의 시간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다 주가 50%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에코프로의 사례를 보세요. 이게 지금 한 달 사이에 올라간 주가 수준을 보면 2배 넘게 하다못해 거의 3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주가가 반영이 되든 천천히 계단식으로 반영되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논리의 문제지 결국은 가격은 어떻게 해요? 실적과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식의 격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LNF 굉장히 지금 저렴한 구간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기회를 없으신 분들은 잘 기회를 포착하셔서 지금부터 좀 물량을 좀 모아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주도주 섹터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 나온 주도주 섹터들을 모아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다음 2차 전지 사이클이 왔을 때 차익 실현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한번 도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참여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